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평발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이 평발이 있거든요. 어린애들 발이 판판한 애들이 꽤 있는데 어린이 평발은 다 좋아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은 평발이더라도 어른이 되면서 커가면서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기들은 모든 관절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유연하고 발에 살도 많고 그래서 평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대부분은 별 증상이 없고 발이 이상하게 보인다고 이제 애는 별 일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엄마나 아빠가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연성 평발인데 유연성 평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만히 디디지 않고 있을 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가 잘 있고 디뎠을 때 아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유연성 평발과 그 반대되는 말이 이제 강직성 평발인데 강직성 평발이라는 것은 디디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치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이제 감별하는 거는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이렇게 서서 볼 때 이 사람처럼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아치가 생기면은 유연성 평발이고 그래도 아치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강직성 평발입니다. 아기 평발은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대부분 평발입니다. 근데 점점 커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유연성이 감소하고 피하 지방이 없어져서 즉 살이 빠지는 거죠. 물컹물컹한 살이 좀 빠지고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그 평발이 줄어드는 거죠. 빈도가. 그래서 3세에서는 한 54%, 반 정도가 평발이다. 처음에는 이제 다 평발인데 3세 정도 되면은 반 정도가 평발이고 6세가 되면은 전체 어린 중에서 약 4분의 1 정도가 평발이 되고 나머지 이제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세 정도 되면 어른과 비슷한 정도의 평발이 이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약 4% 정도가 평발이라고 하는데 그 또 다른 보고에서는 이 보고와 다른 데서는 성인에서 편평적 즉 그것이 평발인데 빈도가 4 내지 23% 정도로 이제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 평발을 어디를 기준으로 평발이라고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평발인데 한 10살 됐더니 아주 일부만 평발이다. 그러니까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4%라 그래도 절대로 적은 숫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00명이면 4명인 것이고 10,000명이면 400명이 되는 것이고 저 인구가 더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있고 평발이라 그래서 물론 다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상당수는 상당히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면서 이제 어린애가 어른이 되면서 어린이가 증세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발이 먼저 큽니다. 대개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10세, 11세 되면 거의 발이 다 어른 발 사이즈하고 비슷해져서 엄마 발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또 남자는 또 그거보다 한두 살 좀 늦긴 한데 발이 먼저 크고 위에는 가볍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체중이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점점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발이 아프면은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뭔가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안 걸으려고 그러고 덜 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체중 조절이 좀 어렵고 그래서 비만이 되면 발은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에서 또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런 이 피로가 쌓여가지고 증세가 생기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그것은 평발은 사실은 모든 발 증상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발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로 평발이 물론 대부분의 평발은 그렇지 않지만은 상당히 심한 평발일수록 여러 가지 발 증세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는 종아리가 땡긴다, 종아리가 불편하다 이런 증세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평발은 대부분은 증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간의 증세가 있고 평발도 심하지 않을 때는
보통 우리가 깔창이라 그러죠. 그걸 영어로는 인솔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하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인 분들은 평발이 너무 심해서 그걸로 인해서 한 뭐 20분, 30분만 걸으면 발이 아파가지고 살짝 절게 되거든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절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불편한 발을 질질 끌다시피 해가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평발도 우리가 가령 소아마비가 있어서 변형이 많다든지 다쳐서 발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안 움직이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평발도 수술해요. 그러한 깜짝 놀라면서 물어보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평발도 수술하냐 이런 거를 전혀 평발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른 변형과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아기 사진과 비슷한 건데 평발 환자를 진찰할 때는 제가 환자의 양손을 잡고 서로 마주 보고서 한쪽 발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지면에서 떨어지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딱 디디고 있으면 다시 안쪽이 이렇게 붉어지고 바깥쪽 복숭아뼈 쪽은 쑥 들어가서 발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제 대개 이럴 경우에는 안쪽은 힘줄이 당겨져서 아프고 바깥쪽은 뼈가 눌려져서 아픕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잘 서 있는 분도 있지만 더 심하면 이 상태에서도 잘 못 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뒤꿈치를 이 상태에서 손을 딱 잡고 뒤꿈치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8cm, 10cm 정도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아예 들지 못합니다. 또 들더라도 보통 사람은 한 10번을 연속해서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뭐 몇 번밖에 못 한다든지 한 2, 3cm, 3, 4cm밖에 못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세의 정도가 이제 심해질수록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을 제대로 못 드는데 어떻게 잘 걷겠습니까? 그죠? 뛰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평발이 심해질수록 이분은 더 심한 평발이고 이런 정도에 심하면은 뭐 기능 장애가 심한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힘줄이 당겨진다, 뭐 발바닥에 평발이 아치가 없으니까 발바닥에 힘줄이 있는데 힘줄 근육이 모두 쭉쭉 자기가 힘줄하고 근육을 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찢어지는 힘이 가니까 평발이 이렇게 아프고 그렇다. 뭐 그런 얘기고 뼈와 뼈가 마주쳐서도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평발이 심하면은 발목에까지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발목 관절염을 일으키면은 정말 이제 더 심각하죠. 나중에는 심하면 이걸 고정하든지 인공관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발목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되기 전에 평발 치료하고 나중에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